대한민국 주류가 교체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획이 매우 구체적인 사람이거든요. 오늘 재밌는 기사가 화제인데 해당 부분의 의미와 함께 뒤에서는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 보고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원은 해당 보도를 통해 너무 오랫동안 정체 국면에 갇혀 있었을까? 여론조사에 대한 의원들의 피로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지지율이 급락했을 땐 허니문 기간이라며 위안을 삼더니 이제는 여론조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회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절규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관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직 원내대표가 공천원금 논란에 연루되자 즉각 감찰에 착수했고 외연 확장을 위해 보수진영 인사들과의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진 거대 여당이 오히려 전광판을 더 신경 쓰는 셈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지방선거 분위기는 매우 좋은 상황이고 중도 확장은 그중 중요한 전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큰 한수를 두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그리는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저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룰 도구로서 이해훈 후보를 보는 것이고 인사는 그 과정인 거죠. 그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이해훈을 임명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저는 100가지 정도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생경제라고 들어봤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던가요? 한나라당이 연극으로 노무현을 욕보인 유명한 연극인데 환생경제라고 그때 이제 역할을 했었거든요. 배역을. 그 과거를 문제 삼을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이 검증된 적이 있나? 실력을 또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수가 아니라 진보 진영에는 그런 정도 실력이 없단 말인가? 실망감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한 100가지 정도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동시에 통합을 얘기하고 그리고 보수가 느낄 패배감을 얘기하면서 왜 임명을 해야 되는지도 100가지 정도는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럴듯하게 논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느냐 문제 삼으러 드느냐 어떤 입장에 서느냐가 후속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논리가 먼저 있고 그 논리에 따른 입장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꾸로입니다. 입장이 있고 논리가 뒤따라요. 그럼 입장은 어떻게 정하는 거지? 마음이 정합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면 설 자리가 정해지죠. 그래서 입장이 그렇게 서면 그 입장을 정당화하느라고 그제서야 논리가 동원이 되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마음은 어떻게 먹는 거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 마음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항상 같은 마음을 먹는데 그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은 결정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문재인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그랬고 김대중 때도 그랬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비판적 지지 같은 걸 안 합니다. 비판적 지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없겠지? 너무 오래된 말이라. 안 들어봤죠? 네. 87년 대선에서 그거 거의 40년 전이에요. 노태우 군사정권의 후예죠. 그리고 민주중에서 김영삼, 김대중 3자가 대결을 했는데 네.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만 하면 이기는데 단일화 실패했어요. 그러자 노태우라는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차악이라도. 근데 이제 차악이잖아요. 최선이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때 논리가. 왜냐하면 김대중을 선택한 사람은 김영삼을 비토하고 김영삼을 선택한 사람은 김대중은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쪽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악이라고 말해야 했던 것이고 차악이니까 감시하고 비판도 하면서 경우에 따라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는 조건부 지지를 하겠다면서 나온 말이 비판적 지지예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나는 지지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예를 들면 김영삼에 무조건 열광하는 부산 시민들, 김대중에 무조건 열광하는 광주 시민들 그 무지성 빠들하고는 다른 지성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네. 용어에 담긴 정서, 네. 자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영에 누군가가 잘못하면 빨리 내다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볼동이 자기한테 튈까 봐.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비판적 지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시절부터.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결정이 결국 옳은 결정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왜냐하면 결정은 저절로 미래가 되지 않거든요.
다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방식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 방식만 옳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해운 후보도 저는 같은 마음으로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언제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저는 비를 같이 맞아줍니다. 그게 이 민주 진영의 대통령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동지의 한 사람으로 제가 가지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운 후보가 여러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잘 준비해서 장관에 임명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저는 이해운 후보의 지명에서 대한민국 주류의 교체를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주류가 어느 순간 주류하고 함께 하게 되면 비주류는 그걸 변절 배신이라고 하죠. 주류는 그걸 합류 동참했다고 해요. 이 움직임은 한 방향이고 대체로 비가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나이를 먹어서 비주류에 동참하는 법은 없어요. 비주류가 어떤 계기로든 주류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항상 그래요. 이해운 후보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보수가 비주류가 됐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진보가 보수에 투항하는 사례는 넘쳐났지만 보수가 어느 순간 진보에 합류하는 사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주류가 교체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획이 매우 구체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이 대통령의 선택이 꼭 좋은 한 수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만큼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 고공행진하는 2회, 7회 결과는 사실상 민주당 계열의 압승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거의 지역 구도로 굳어집니다. 거의 반띵 싸움을 하는 거죠. 특히 8회 지선에서는 그 박살나는 상황에서도 경기지사를 지켰다는 게 가장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박살나는 상황에서는 그냥 작살납니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은 얻어 터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는 최소 55% 정도인데 올해 전반기 상당한 내수 진작과 긍정적인 뉴스로 60%까지 넘어간다면 혹은 지금 정도 수준만 유지해줘도 선거는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산, 강원, 충북, 경남에서 좋은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0% 후반까지도 끌고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